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홍콩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의 지원 자격은 바로 미국의 AP 전형을 통한 홍콩대학교 준비 방법입니다. 자, 홍콩대학교는 국제적인 대학으로서 다양한 자격의 학생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고등학교 자격을 최대한 인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고등학교 자격은 홍콩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는 그 일종의 인증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콩대학교를 가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한국의 고등학교 내신이나 그리고 수능 성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의 AP가 되겠습니다. AP는 미국의 그 자격이다 보니까 보통 SAT와 같이 동반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SAT와 AP가 지난 그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또는 그 이상 동안 같은 하나의 세트에서 최근 들어서 약간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홍콩대학교 AP 자격을 통해서 입학하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홍콩 내 자체 그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기 때문에 AP는 이제 국제학생 자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내셔널 자격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 성적들 최소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경쟁률 또는 모집 정원에 따라서 매년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학과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최상위 학과 같은 경우에는 5점, AP의 만점은 5점입니다. 그 5점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AT에서도 고득점이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외에도 인터뷰,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는 AP 지원 자격을 그 최저 요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AP의 최소 3과목 플러스 SAT의 1380점 이상 슈퍼스코어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준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T가 없는 경우에는 5과목에 최소 3점 이상의 AP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최저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SAT를 제출을 하면 AP가 3과목 조합이 필요한 거고요. SAT가 없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AP의 5과목의 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개, 홍콩 대학교는 굉장히 대규모의 대학이죠. 여러 대학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이 정도 성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모든 학과에 이 성적이 있으면 합격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입학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BBA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경영학과인데요.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역시도 정답은 아니고 요 정도 성적이면 합격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선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AP의 5점짜리의 4과목 플러스 SAT의 1470점 또는 SAT가 없다라고 했을 때 AP의 4점 이상이 2과목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SAT가 없으면 AP가 총 6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5점으로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SAT를 제출하면 AP 과목이 줄어들고 제출을 하지 않으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 학과일수록 더 많은 성적들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해에는 더 많이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영학과의 최고봉이죠. 홍콩대 전체 학과를 기준으로 볼 때도 IBGM은 제일 그 입학 점수가 높은 학과입니다. AP 5점짜리가 4과목이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SAT에서 1560점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SAT가 없을 때는 AP 5점짜리가 3과목이 추가가 되죠. 그랬을 때 SAT가 없을 때는 AP가 총 최소 7과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IBGM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움직이겠죠. 자, SAT가 없을 때는 이제 AP가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의대입니다. 의학과의 경우 물론 의대 최고죠. 최고의 인기 학과죠. 입학도 굉장히 어렵죠. 아예 여기에는 고정을 해놨습니다. AP 5점짜리가 6과목 플러스 SAT 1480점 이상. 이거를 없이 AP로만 들어가는 조건은 별도로 기재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대학에서 이제 이 학과에서 볼 때 SAT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에 다른 대학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AP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다라는 전제로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AP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고등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SAT를 본다라는 전제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자격을 이렇게 해놓은 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SAT를 또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 마치면 명문대 가려면 SAT 당연히 시험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가 어떤 때는 참 좋은 자격이 되지만 어떤 때에는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은 복잡한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 GPA가 또 있죠. 다른 자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과목이 있죠. 인정이 안 되는 과목들. 자, 인정이 되는 과목들 먼저 보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과목들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공대, 경영대 이런 학과들 기준으로 볼 때 캘큘러스 BC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부 에세이 기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학과일 경우에만 이제 필수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한국 학생들이 캘큘러스는 많이들 이수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학과들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기준에 맞춰서 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공에 맞는 과목들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정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양권 대학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과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시아권 대학들, 이제 홍콩 대학교 같은 경우에 잉글리시 랭귀지라든지 라틴 이런 언어에 관련된 과목들 있죠. 언어에 관련된 과목들은 별도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점 명심하고요. 그리고 AP 세미나 리서치 이런 과목들은 많은 대학들이 보통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물론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입학 자격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영어 요건하고 홍콩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질문이죠. 제2외국어 준비에 대한 설명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영어권 학생이다 보니까 영어로 진행되는 홍콩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인 성적이 필요합니다. IELTS 기준으로 오버롤 6.5점 이상이 필요하고요. 학과별로 추가적으로 더 높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플 같은 경우에 IBT 기준으로 93점 이상. 그리고 이런 이런 영어 점수들은 보통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격들이 있죠. IGCSE라든지 IB 디플로마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영어 성적, 잉글리시 랭귀지가 그 과정에 포함이 돼 있으면 그 성적도 입학 요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컨 랭귀지입니다. 세컨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수하는 고등학교 자격의 외국어가 제2 외국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최소 요구 점수들, 뭐 AP에 3점 이상, 뭐 옛날에 SAT 서브젝트가 있었던 시절에 600점 이상, 뭐 이런 성적들인데 있어도 되지만 이제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인이라는 전제하에 최소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일부다 하더라도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뭐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내가 한국어로 계속 이수를 해왔고 나의 모국어는 한국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컨 랭귀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대학에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나의 언어 환경은 한국어이다라는 그 일종의 레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일 경우에는 사실상 세컨 랭귀지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지만 좀 환경이 다를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 아닌 환경에서 거주를 해서 그 한국어가 나의 모국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순수하게 영어권에서 쭉 자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중국어나 아니면 한국어나 이런 성적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약간 예외적인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준비를 해서 홍콩대학교 가는 학생들은 세컨 랭귀지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공별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요. 한국 학생들 많이 지원하죠.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관련 학과들, 캘큘러스 BC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마이크로, 매크로,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 뭐 이런 권장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과목들의 추가적으로 더 이제 과목들, AP 과목들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 계열은 이제 마찬가지로 캘큘러스 BC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직스,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 권장 사항이고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뭐 이런 과목들 마이크로, 매크로 추가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스, 메디슨 이쪽은 이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캘큘러스, 뭐 AB가 됐든 BC가 됐든 AB나 BC는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AB와 BC가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캘큘러스, 그 다음에 피직스 뭐 이런 조합들로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학, 소셜 사이언스 이쪽은 이제 에세이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게 필수로 들어간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권장 사항들입니다. 네, 이렇게 뭐 이코노미스라든지 뭐 스태티스틱스 뭐 히스토리, 가버먼트 뭐 여러 가지 뭐 마찬가지로 캘큘러스 뭐 AB나 BC,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뭐 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그 경영학과나 이런 쪽은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대, 공학 관련은 수학 플러스 물리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과학, 사이언스라든지 의학 관련 쪽은 생물, 화학,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이런 조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법학 쪽은 필수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과목들은 반드시 전공 적합성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를 준비하는데 캘큘러스 BC가 안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입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과목들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필수적으로 수학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 점이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AP는 5점이 최고 점수죠. 인기학과 목표를 기준으로 5점. 그리고 4점까지도 높은 성적으로 보곤 합니다. 그리고 3점은 일반적으로 최소 기준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홍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기 대학이고 대부분의 인기 학과를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5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5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 무조건 합격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결정을 내려주겠죠. 비즈니스 스쿨은 전통적으로 홍콩에 있는 대학들이 인기 대학이죠. 인기 학과이고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 쪽으로 모이는
대학 학과입니다. 자, 일반 경영, BBA, 그 다음에 Economics and Finance, 뭐 이런 쪽에 최소한으로 4과목의 AP에서 5점 이상의 4과목 AP 플러스 SAT 1470점 또는 추가로 AP 2개 이상, 4점짜리가 2개 이상.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Quantitative Finance,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학과입니다. 5점짜리 4개, SAT 1520점 또는 5점짜리 AP 6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마도 단순히 이 큐핀 학과에 요것만 준비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AMPB 학과, 여기도 인기학과죠. 인기학과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SAT가 1500점 이상 또는 AP의 6과목 5점짜리 AP의 6과목. 예,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IBGM 아까 설명드렸죠. 1560점 또는 7과목의 AP. 5점짜리 7과목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Calculus BC, 이게 과목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매크로 무조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고를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Statistics도 그냥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전공 관련 또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 나열해서 과목 수를 좀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팅, 데이터, AI 관련 학과들이죠.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최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점짜리 3개, Applied AI죠. 5점짜리 3개, 1400점, SAT 1400점, 또는 5점짜리 3개 AP에 추가로 2개, 그러니까 총 4점이죠. 총 AP는 5과목. 네, 5과목이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Financial Technology, 이쪽도 5점짜리 AP 3개 추가로 SAT 1400점 또는 똑같죠? 5점짜리 AP 3개 추가로 4점짜리 AP 2개. 위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공대다 보니까 Calculus BC 필수로 들어가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이 있죠. 컴퓨터 사이언스 A. 그 다음에 Statistics, Physics C. 이런 과목들은 추천 조합이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공대가 컴퓨팅이나 사실 좀 많이 비슷합니다. 아까 요 전에 페이지 컴퓨팅, 데이터, AI 이쪽과 비슷하게 준비를 하시면 진학하는데,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소 요구 사항들 SAT 1400점 또는 SAT 1430점, 1380점 이런 요구 사항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미수 과목들도 많이 겹칩니다. Calculus BC, Physics C, 그 다음에 Computer Science, Science, Biomedical, Medicine.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요구 사항들 5점짜리 AP 3개 추가로 SAT 1400점 이런 것들, SAT 1450점, 1380점, 1480점 이렇게 최소 요구 사항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SAT 과목이 좀 주요 과목들은 케미스트리랑 바이올로지가 필수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는 주요 과목들을 조합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학과, 소셜 사이언스 계열은 이제 마찬가지로 뭐 법학과는 뭐 나중에 그 법조인의 길을 가는 그런 인기 있는 학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기 있는 학과들은 SAT가 최소 요구 사항들이 1500점, 1500점 이런 식으로 좀 높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일반 BA, 저널리즘, 소셜 워크 이쪽은 아무래도 국제 학생들이 뭐 저널리즘 쪽은 그래도 인기가 있는데 일반 BA, 소셜 워크 뭐 이런 쪽은 국제 학생들이 가기에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인기 학과로 구분을 하는데 사이콜로지도 글쎄요. 뭐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전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거는 이제 지원하는 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법학과 이외, 법학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학과 이외의 소셜 사이언스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덜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이수 과목이 없는 게 이쪽 계열에서는 좀 특징이죠. 필수 이수 과목은 없지만 그래도 주요 과목을 하셔야 하긴 합니다. 자, 지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홍콩에 있는 대학들은 얼리로 지원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홍콩 대학교는 보통 9월 달에서 이제 9월 달에 지원서가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하순 정도에 퍼스트 라운드 이밸리에이션이 마감이 됩니다. 보통 11월 18일, 20일 뭐 이때쯤이 되는데 정오, 낮 12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학생들을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마감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이후에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거든요. 성적표들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모든 성적이 완벽하게 따다닥 들어가주면 12월 달부터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12월부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과들은 인터뷰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없이 그냥 합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대학교가 나의 드림 대학이다, 첫 번째 대학이다라고 했을 때는 얼리로 지원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퍼스트 라운드 이밸리에이션이 마감이 되면 그 이후는 이제 그냥 롤링입니다. 롤링 평가가 되고요. 물론 스펙이 우수한 학생들은 그 이후에 지원을 해도 인기 학과에 합격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지원 기간 내로 지원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정원이 차는 그런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자, AP 지원자들은 항상 세트로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내신, GPA, 그 다음에 SAT. SAT가 물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세트죠. SAT, AP. 고등학교 9학년부터 12학년, 보통 미국 대학 준비하는 학생들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이제 뭐 딱 정해진 건 없죠. 9학년부터다, 뭐 10학년부터다 정해진 게 없는데 보통 9학년부터 준비하시면 되고요. 9학년부터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뭐 10학년 이렇게 준비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결과적으로 보는 게 이제 AP나 SAT 이런 성적들을 위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 성적표, 어떤 학생들은 뭐 10학년 마치고 응시를 하거나 11학년 마치고 응시를 하거나 어떤 학생들은 12학년 마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몇 년이라고 홍콩대학교는 뭐 기간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11, 12학년이 가장 적당하긴 합니다. 성적표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뭐 예정 과목을 지원서에다가 기입하시면 되고요. SAT는 시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응시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언제 응시하실 것인지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T 성적이 있으면 영어 성적이 또 필수로 요구가 안 되는데 없을 때는 또 별도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마찬가지로 영국 대학처럼 들어가고요. 좀 길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제출하는 이 레퍼런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각종 활동 사항들, 수상 내역들, 올림피아드 수상 내역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대학 지원서에다가 내 자랑을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영국하고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이제 더 많이 써도 된다는 거죠. 전공 관심, 그러니까 전공에 관련된 나의 관심사를 적으면 되고요. 그거에 따른 AP 과목.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공부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연관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홍콩 대학들은 각 대학별로 각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영국의 유카스하고 다르게 대학교 이름을 명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만 들어가는 나의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홍콩 대학교에 가고 싶은지, 홍콩 대학교는 어떤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인터뷰는 이제 거의 대부분 학과들이 인터뷰가 진행이 되죠. 일부 학과들,
진행이 안 되기도 합니다. BA라든지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경영학과 계열들은 인터뷰를 필수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어떤 해에는 인터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그 영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있죠. 뭐 IELTS가 뭐 8.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토플 성적이 뭐 100점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인터뷰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공 기초 질문인데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 대학교의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 왜 지원했나, 앞으로 희망사항, 요거 기본입니다. 요게 기본이고,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디베이트 형식으로 홍콩 대학교에서 그 지역별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냥 진행하는 인터뷰 방식이 있죠. 이거는 이제 디베이트 방식으로 하는데 신문 기사를 주어지고 나서 그걸 읽고선 발표를 하는 시스템의 인터뷰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진행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 인터뷰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뭐 사례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그 준비 로드맵을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의 그 진로, 전공을 설정해야겠죠. 내가 어떤 전공을 할 건지를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에서 그 수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프리캘큘러스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이거 응시해도 되고 사실 뭐 안 해도 됩니다. 캘큘러스 BC가 저학년 학생들이 바로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우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프리캘큘러스, 그 다음에 캘큘러스 AB,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은 그냥 캘큘러스 BC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 과학, 뭐 관련된 학과에 따라서 그 기초를, 그 AP 기초를 이제 계속 쌓아 놓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레벨이다라고 했을 때는 IGCSE, AS, A레벨. 이렇게 학년별로 올라가면서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데 AP는 그냥 AP가 하나이기 때문에 학년에 맞춰서 난이도를 높여나가면 되겠죠. 과목별로. 그리고 각종 이제 뭐 활동, 액티비티라든지 독서, 그리고 경시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10학년, 뭐 9학년 때부터 해도 되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좀 쉬운 과목 위주로 AP를 이제 해야겠죠. AP가 원래 저학년들한테는 어려운데 11, 12학년이 가장 맞습니다. 11학년한테도 좀 어렵긴 한데요. 요즘에는 하도 선행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 12학년 때는 AP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4과목에서 6과목 또는 그 이상의 과목들 완료가 돼야 되죠. 대학 지원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학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비즈니스 이콘 계열은 캘큘러스 BC, 마이크로, 매크로, 스태티스틱스, 뭐 나머지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컴퓨팅 AI, 캘큘러스 BC, 컴퓨터 사이언스, 스태티스틱스, 피직스, 뭐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 캘큘러스 BC, 피직스, 케미스트리,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학,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필수로 들어가고요. 물론 캘큘러스 BC 하셔도 되고요. 피직스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 뒤에는 이제 각종 이제 비교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학, 소셜 사이언스 계열, 뭐 히스토리, 가버먼트, 뭐 히스토리라든지 이코노믹스라든지 스태티스틱스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믹스 같은 이제 뭐 에세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시험들 많이 하시고요. 예. 그리고 각종 활동들 뭐 디베이트라든지 뭐 글쓰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하시면 기본적인 준비 사항이 되겠죠. 흔하게 실수하는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SAT 없이 그냥 AP 3과목만 준비한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냥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결국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아쉬워해요. 근데 사실 아쉬워할 게 아니거든요. 이미 준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대학교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다시
올라갔죠.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눈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하고 관련 없는 과목들을 준비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무조건 5점만 받아놓는다. 안 되겠죠. 뭐 과목이 굉장히 뭐 열몇 과목 된다면 이제 전공하고 관련 없는 것도 막 섞이겠지만 어쨌든 전공이 요구하는 필수 과목들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을 준비를 나중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 허가를 오퍼를 받고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진짜 바빠지거든요. 미리 준비하세요.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너무 미리 준비하면 안 되겠죠.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그래서 사실 적정 기간은 11학년을 마치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류가 홍콩대학교는 지원서를 작성하시고요. 먼저 결제를 합니다. 서류 업로드는 그 이후에 들어갑니다. 홍콩의 다른 대학들은 서류 업로드 다 마치고 결제 딱 누르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콩대학교는 양식을 맞춰놓고 결제를 누르고 나서 그 이후에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 놓치시면은 물론 대학에서 빨리 서류 올리라고 연락은 오겠지만 평가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유학원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실수를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 하는 이유가 홍콩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방식들이 계속 많이 바뀌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대학의 입학 기준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겠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입시를 진행하다 보면 카더라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 하니까 되더라, 저거 하니까 되더라, 얘는 이렇게 됐더라, 저거 했더라.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데, 이게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레벨을 했어요. A레벨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 있어요. 이미 그걸로 홍콩대학교 합격. 그런데 SAT를 조용히 가서 보고 왔는데 1300점 받았어요. 1450점 받았다고 칩시다. 1450점. 내기에는 좀 애매하게 낮아. 근데 또 안 내기에는 아까워. 이런 경우에 내는 경우 있거든요. 물론 더 낮은 성적도 냅니다. 1350점도 내곤 합니다. 근데 A레벨에서 뭐 4A 스타, 5A 스타가 있어요. 그거 보고 뽑지. SAT 1300점 받았다고 떨어뜨리고 합격,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카더라로 변경이 돼서 옆집에 우리 누구는 SAT 1350점 받고 홍콩대학교 합격했대라는 소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이죠. 그거에 관계없이 SAT가 없어도 그냥 이미 이 학생은 A레벨로 합격이죠. 꼭 A레벨뿐만 아니라 뭐 IB 준비하는 학생들도 뭐 SAT 성적, SAT 다 1350점으로 합격했는데 이런 얘기들 돕니다. 입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성적이죠. 자, 오늘의 자격은 AP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AP의 합격, AP로서 합격. 물론 홍콩의 입시도 아니고 AP는 미국의 입시고요. 한국 학생들은 미국의 입시에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하니까 SAT, AP를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AP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약간 영연방 쪽에 자격으로 준비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최저 로어 바운다리를 확인을 하시는데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높게. 무조건 높게. 내가 원하는 학과가 인기 학과다, 더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대학들 특징이죠. 5점, 무조건 5점 타겟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SAT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그냥 순수하게 미국식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SAT를 그냥 보실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물론 AP의 성적들 5점짜리가 막 6, 7개, 10개씩 있다라고 했을 때는 SAT 안 내도 되겠죠. 내도 이게 큰 당락에 영향은 안 받겠죠. 아까 의대 빼고는요, 필수로 내라고 돼 있으니까 준비는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항상 권장을 해드리죠. 그리고 IELTS, TOEFL, 물론 SAT가 인정이 되지만 IELTS, TOEFL 준비하시고요. 제2외국어 요건, 한국인들은 그냥 한국에서 준비하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얼리 마감
전에 지원을 하실 것을 아주 적극 권장합니다. 자, 오늘 홍콩대학교 AP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전체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준비하는 과목들이 다르고 희망하고자 하는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오늘 설명드린 이 틀 안에서 대부분 기본적인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얼마든지 질문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